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교육자로서 대학에 근무하였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총장과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전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교육의 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꼽힐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공교육이 안타깝게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돌봄과 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을 실현하고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관리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고 아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적된 상처와 감정을 돌보지 못해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상처 입으신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겠습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AI 교육혁신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AI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대학 교육,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문해력과 AI 기초 역량을 강화하여 AI 인재가 자라날 수 있는 사회의 저변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AI 전문 인재와
AI 플러스 X 융합인재 등 다양한 층위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을 확대하고 시민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교육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신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대학이 없도록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요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존중과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내 구성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의미 있는 성과들은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을 통해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육 현장의 지혜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대학과 협업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로서의 저의 소신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그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자료 요구율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제가 한 98건 정도 요청했지만 미제출하거나 굉장히 미흡한 형태로 제출한 게 48건이었습니다. 앞서 강경숙 의원님이나 김용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것을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증인 참고인을 성명불상이라서 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에 윤리위원회의 평가 서류는 제출해 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는 결과만 제출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 평가 서류는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고 그건 충남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인, 무참고인, 참 무증무참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참고인을 불러도 한 명 나오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후보자만 모셔다 놓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참으로 기이한 청문회가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서지영 의원님께서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 회의록을 제출을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평가 서류 기타 등등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서류들을 그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대와 숙명여대 저기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데자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저희가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학술적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등 인적 사항과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지속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충남대회 예외 적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것을 수긍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충남대회만 예외 적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사안별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했던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잣대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네, 사실관계 바로 잡아주세요. 그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기준대로 제출해 주시는 것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는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의록이라고 그 잘못 얘기하십니까? 저는 평가 서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서류에 이름 빼도 좋습니다. 그 각각의 무슨 성명을 기재하라는 거 아니라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렸는지에 대한 평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과거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회의록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제 요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정복 간사님 말씀 주시고 이제 조정훈 간사님으로 평가 서류와 기타 위원회 성명 이런 것들은 모두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아니 그러니까 바로 발언하실 때는 좀 절제해 그런 주시고요. 그 회의록 내용에 그런 모든 평가 서류들도 다 함께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국민대 논문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충남대에게 예외 적용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네, 후보님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저 개인으로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지방에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고 또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오늘 청문회까지 여러 우려가 많이 보도도 되고 또 제가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 정원 문제라던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도입 문제라던가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유보 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국민적 관심사가 아무래도 자녀 유학과 또 논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이고요.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강렬한 교육열로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의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 사죄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또 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2001년부터 2년까지 1년간 미국을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예. 가까이 좀 대시고 아니면 몸을 좀 가까이 아, 대셔서 예.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희망을 했고 부모 마음으로 정말 그 떼어놓기 힘들어서 많이 말렸지만 워낙 의지가 강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청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는 이제 언니가 갔으니까 간 경우였는데 그 미국의 학제가 중 9학년부터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그러다 가서 1년 반을 더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9학년부터 시작이니까요. 고1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런 1년 반씩이나 뒤로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중3 2학기에 그러니까 6개월 밀려서 미국의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된 건데요.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럼 송구한 마음 담아서 더 잘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자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검증단이 발족됐고 거기서 결과 발표를 하고 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이공계의 어떤 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이렇게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공계의 교수님들은 이게 그러니까 일저자라는 것이 좀 많은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게 논문 표절이라고 보거나 뭐 이중 뭐 중복 게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증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네. 또 그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30여 년간 저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학문의 진실성 탐구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청문회에서 그간 연구 윤리 관련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길 희망합니다. 지금 그 진선미 의원님께서 이제 해명할 건 해명을 따로 하더라도 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님, 지금 여야 보셨죠? 이 증오 없는 전쟁입니다.
보수 우파 정권이 이 정권을 잡을 때 진보 좌파가 반대를 하고 진보 좌파 정권이 잡을 때 보수 우파 정권이 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님께서 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정당 이런 거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을 처리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먼저 저희 주변부터 말씀드리면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몇 분의 분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 그리고 교수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또 총동창회 역대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교조까지 안 되겠다고 했어요. 국민검정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진숙 후보가 스스로 좀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지금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에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이죠. 자, 그러면은 요 5천 원짜리 지폐 주인공은 누굽니까? 율곡 2 같습니다. 율곡 2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자간의 이게 아닙니까? 우리 이 5만 원권 지폐 신사임당은 실질적인 교육 상징적인 어머니고 5천 원가의 율곡 2 선생은 9번의 조선시대 9번의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9번의 장원 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부모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 2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 산업화 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을 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자녀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다.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 공교육에 경험도 하지 못하고 수능 시험에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우리 부모들이 모의평가서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능 시험표가 하나 있으면은 이 수험표를 가지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우리 자식 한 점수라도 더 올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냐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 수많은 눈물 그리고 빚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이것은 교육의 수장이 그러한 이 이정표가 돼야 되고 등대불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진숙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논문 그동안에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36년 했습니다. 36년 하셨죠. 저도 제가 35년을 했는데 저도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냈고 이랬는데 요게 전체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의
논문입니다. 제가 카피킬러로 전체 그걸 했습니다. 한번 도표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국민검증단에서 이게 출처입니다.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이 프로테이지입니다. 이 표절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해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도석 박사학위, 정찬웅 박사학위, 김보연 그다음에 석사학위 이 했어야죠. 후보자님의 제자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논문을 오차 탈자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 저자가 후보자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문 끝나고 지금 시간 내서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후보자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간 강사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제가 직업을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다 접촉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주저자가 되면은 이 석사 박사 학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앞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 원래 충남대의 그 학사 관리 대학원 학위를 주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공계의 경우에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지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 그것은 공과대학에서는 공대에서는 교수와 제자가 공동 연구하면은 다 지명을 넣습니다. 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 이름을 빼고 후보자 교수 이름만 넣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문제니까 혹시 해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시간을 드리니까 좀 해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국민이 관심이 예. 많은 부분이니까요. 다만 너무 당황하지 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예. 우리 김대식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주십시오. 예, 가장 많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게 부당한 저자 표시, 즉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제1저자로 썼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공계의 경우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가 또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됩니다.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그 학생들은 그 세부 과제로 진행을 하다가 발전시켜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발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교수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1저자를 결정해야 함. 네. 이게 연구재단의 알겠습니다. 지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방금 논문 관련해 가지고 그 카피 킬러라 그럽니까? 예, 그걸로 하니까 뭐 이거 복사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공대 논문하고 이 문과 논문하고 또 그 카피 킬러의 문제점, 그거 다시 한 번만 예. 좀 쉽게 국민들 알기 쉽게 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총장 임용 당시에 2007년도 연구윤리가 시작됐던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했던 논문들이고요. 그런 논문이 지금 이번에 국민검증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그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 그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 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그 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돌려서 나오는 거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게 카피킬러는 계속 자료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그 유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그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네,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논문에 관련해서는 우리 또 의원님들도 또 교수님 출신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저도 이제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실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밖에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우리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 조기 유학 중에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마쳐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충남대학교에 소녀상을 설치할 때 법의 규정을 따지면서 이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새기지 못하고 너무 공무원 자세로 법적으로만 이거를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나 한번 이 소녀상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되고 이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진정한 의미로 그 식민 수탈의 역사에 대한 사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나 그 공동이익을 위한 어떤 외교에는 뭐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의 자세로 한 부분을 그 좀 앞으로는 좀 소녀상에 대해서 잠깐 네. 해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따가 또 네, 기회가 알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어쨌든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자녀 국민건강보험. 네. 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피보험자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것도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사실 그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네.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제일 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70%는 제자와 공동 연구 혹은 참여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그 세세한 것, 그거는 윤리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요. 오류가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또 두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확실한 잘못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과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좀 일어서셔가지고 예. 국민들께 네. 제대로 허리 숙여서 방금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사과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예. 그 유학 문제 네.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그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인식을 못했고 아이가 미국에서 이미 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주소가 미국이다 보니 한국에서 어떻게 뭐 결혼한 아이였지만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같은 주소지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가입자로 이미 이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알고 지역가입자로 빨리 바꿨는데요. 이미 남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무슨 제 밑에 둘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모두 발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래서 아이를 미국서 교육을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라고 하면 공교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공교육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뭐 교수 자제나 혹은 또 상위총 자제는 한국의 공교육을 떠난다라고 하면 한국의 공교육은 더 황폐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 때까지 공립학교를 나왔고 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은 또 한국 공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국 공교육을 좀 배우자 이 운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 논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 PPT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동안에 장관, 특히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논문 문제로 낙마를 하신 분들이 4분이나 계셨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이나 또 장관 들이 논문 표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교육부 장관은 달리 우리 국민들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김병준, 김명수, 김인철, 박순애 장관 후보 그리고 또 임명되어서도 얼마 못 가서 대부분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될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이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공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들어주셨고요.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들의 표를 좀 세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자학위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그 표가 유사한 게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소위 이공계 논문에 있어서 표는 실험의 핵심적인 서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표가 17개, 21개까지도 같은 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제자의 논문과 교수님,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이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공계의 경우 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있고요. 학생과 또 교수가 공동 연구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후보님의 경우에는 후보님이 1저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저자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주도한 분이 1저자가 되는 것이고 교수님은 교신 저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모든 논문에 있어서 후보님이 1저자로 들어갔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공동 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1저자로 들어간 것이고 1저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후보님이 1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학위 논문이 취소돼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 1저자가 되는 것은 그 방금 전에 연구재단 말씀도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가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표가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실험이니까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예, 그 뭐 실험의 기본적인 뭐 피험자하고 같이 뭐 이렇게 기계적인 실험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입회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은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가 학생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전혀 그러면 아닙니다. 후보님이 연구 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연구 지금 노트 국가 쓰시어. 과제의 네. 경우에는 연구 노트를 3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연구 노트를 쓰셨어요? 당연히 이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쓰고요. 저는 수첩에 그런 연구들을 네. 다 저장을 해서 네, 기록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말씀 자체가 학생들이 내가 따온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그 실험을 한 학생이 1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이공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지 수가 있고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1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구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그러면 학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사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모두 그 계획을 해서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서양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수가 따온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랩을 만들고 그 랩에서 학생들이 연구를 그렇지 않습니다.